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각종 다이내믹 리스크 속에서 어떤 기업에 눈여겨봐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크릿노트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30포인트 넘게 오르며 2,420선에 육박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전환을 하면서 매수 물량을 크게 담아갔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장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또 LG전자와 삼성 SDI 한화케미칼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과 SK텔레콤, LG화학은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네, 한편 코스닥 역시 사흘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이러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더욱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9월의 마지막 이제 둘째 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한 2주 가량 앞두고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 또 투자자분들에게 이 명절을 앞두고 수익 크게 벌어가라고 장세가 넣은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K그룹, 그리고 LG그룹 이 3인방이 시장을 주도해가는 IT주의 그야말로 주도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3인방이 계속적으로 좀 끝없는 질주를 달려주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좀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LG, 삼성, SK 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불과 10년 또는 15년 전만 보더라도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들 어떤 휴대폰을 쓰셨나요? 대부분 뭐 노키아라든지 또는 모토로라 같은 휴대폰들을 쓰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정말 시장 점유율들이 노키아나 뭐 모토로라 또는 이제 그 뒤에 삼성이 뒤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됐었는데 지금 불과 10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는 어떻죠? 지금은 애플과 삼성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 없다 보니 결국 외국인들은 현재 이런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업종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일본의 쟁쟁한 반도체 기업들 또는 중국의 기업들 역시나 많이 있었지만 치킨 게임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 세계 1위는 인텔이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지만 전 세계 매출 2위와 3위가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주가 상승률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주고 있는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왜 IT를 집중하는지만 체크를 하신다면 시장은 지금 IT주의 이 주도로 인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측면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 수급인데 역시나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잡았었고 투기적인 매매를 많이 보여줬음에도 반면에 오늘 시장은 역시나 거래소, 코스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좀 의미 있는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대형주들에 대한 이 변수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오늘 장에 좀 강력하게 매수를 잡았다. 대부분들 IT주에 잡았다라는 거 앞으로 역시나 IT주들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삼성, SK, LG 이런 3인방, IT가 주도하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장세니까요. 계속해서 IT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포착이 돼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총 이렇게 8종목이 포착이 돼 있는데요. 오늘 큰 상승세를 나타낸 신성 델타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세탁기 또 에어컨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요즘 아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의류 건조기나 무선 청소기 같은 가전 아이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요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제가 이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앵커님 네? 집에서 네. 이 무선 청소기 혹시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은 유선이에요. 아, 네. 아직은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네. 뭐 유선 청소기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네. 최근에 이 시장 트렌드가 많은 또 가정에서 무선 청소기로 또 바꾸고 있습니다. 뭐 맞아요. 실제로 뭐 인터넷이라든지 TV 광고에도 이런 뭐 다이슨이라는 제품이라든지 뭐 LG 그룹의 이런 뭐 전자제품들 좀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뭐 북미 쪽이나 뭐 유럽 시장 전부 다 이 소비 심리가 커지면 커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가전 제품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무선 청소기라든지 또는 뭐 TV, 세탁기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소비 심리가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결국 그래서 LG전자가 주가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그 LG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신성 델타테크가 바로 LG전자의 주가 상승에 대비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조금 더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LG전자의 대부분 매출이 한 77%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의 이런 심리가 LG의 이런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면 역시나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죠. 이 기업 역시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검색기에 좀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LG전자를 잠깐 살펴보면 자, LG전자를 보시면 지금 그동안 바닥권에서 잠깐이나마 낙폭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부 다 바닥에서 분명히 올려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어느덧 전 고점까지 뚫어가면서 9만 원대까지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현재 지금 92,300원인데 결국 이런 LG전자의 상승률에 의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에 부합한 종목이 수급이 따라오다 보니까 검색기에 포착된 겁니다. 자, 그럼 분봉상 열어보면 사실 이 종목을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검색기에 포착됐다고 그냥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는 종목이 올라간다고 그냥 막연하게 내동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 원칙,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되고 나서 9월 18일 개장되고 나서 일단은 시가 당시에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때 개장하자마자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무작정 쫓아가실 게 아니라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눌림목이 나오는 걸 좀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눌렸을 때 잡느냐? 요것도 아닙니다. 자, 그 뒤를 따라가지고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이 전 고점을 뚫으면서 과연 거래량이 동반되는 매수세가 붙느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 나오다가 전고점을 뚫을 때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대량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고요. 그만큼 거래량이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만한 힘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당일 이런 구간대 포착만 하신다라면
바로 이제 검색기에도 이런 자리들을 포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이 꾸준하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오늘 장중에 이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상한가까지도 좀 직결되면서 이 좀 큰 수익 우리 뭐 소위 말해서 스캘핑으로 뭐 2% 3%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 가지고 뭐 10% 이상의 수익까지 좀 노려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이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G전자를 고객으로 하는 이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산화물 제조업체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지분의 약 25%를 보유하면서 박근혜 테마주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뭐 과거에는 사실 정치 테마주였던 종목이었죠. 당시에는 뭐 대선 전에 한번 꿈틀 이렇게 상승 나왔던 종목이었고, 일단은 이 과거에 정치 테마주였는데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정치 테마주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았었던 수소차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뭐 지난주 화요일 날에도 한번 상한가까지 연결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 종목이 바로 현대 수소차에 바로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이유로 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에서 현대차에다가 이제 국책과제 선정으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좀 개발함에 따라서 관련된 이제 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관련 테마 종목들이 같이 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알으셔야 될 게 아직까지는 수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다 테마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정말 좀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분봉상 열어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이지가 보면은 앞전에 이제 뭐 현대 수소차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재차 눌러주고 나서 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검색기에는 그만큼 한번 상승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2파동, 3파동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포착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아마 요 구간에서 밀릴 때 손실 볼까봐 금방 이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요.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됐고 눌림목이 나올 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눌림목이 나올 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조정이 나온다. 요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왜? 자, 첫 번째 대량 거래량에서는 매수자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상호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등장을 한 건데 요 구간 대비해서 매수자들이 이탈이 안 나왔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수급이 조금만 더 붙는다라면 그만큼 강력하게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면 재반등 구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검색기에 바로 포착이 됐으면서 오늘 장중에 이 종목 25%까지 좀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개장된 이후에 바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아마 우리 이 종목을 장 초반 개장하고 나서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검색기에 포착된 구간만 잘 체크를 하셨더라면 오늘 장중에도 이렇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소차 관련 테마주로 2주에 살펴보셨는데요. 이 추가 수급이 붙으면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접근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플레이위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게임주 빠지지가 않는데요. 전문가님 게임주 관련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도 더 분석해 주시죠.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게임주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죠. 아마 처음에 게임주를 소개시켜드릴 때는 지금 와서 게임주가 올라갈까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 결국은 게임주들이 전부 다 현재 급등들을 하고 있거든요. 플레이위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게임주입니다. 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제 하반기에 뭐 지금 게임주들이 상승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 또한 하반기에 PC게임 2종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1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실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앞전에 출시를 했었는데 현재 뭐 매출 구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평타를 좀 유지하면서 매출적인 부분을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펀더멘탈도 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분봉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오늘 상승한 이유 보겠습니다. 자, 개장하고 나서 9시 9월 18일 9시부터 개장하고 나서 주가는 상승 랠리를 달려줬는데요. 자, 요 구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 했나요, 제가? 아니죠. 요 구간 사시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밀려버립니다.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상승 구간은 일단은 관망.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관심만 두는 겁니다. 첫 번째 구간은 관심을 두시고 두 번째 구간 눌림목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할 때 바로 첫 번째 상승 구간을 뚫게 되는 대량 거래량과 기준 캔들이 발생한다. 요 구간이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칙적으로 매수를 잡아야 되는 구간. 우라노스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수 구간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구간을 포착하시면 그대로 상방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홀딩한다라면 바로 이 종목도 오늘장 상한가까지 좀 직결이 됐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는 그야말로 뭐 이슈에 맞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수급이 붙는 종목들로 포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위드 하반기에 신작 게임 3종을 출시할 거란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차트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두 번째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정말 꼼꼼하게 강의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게임주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번 주 방송 놓치신 분들 오늘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이렇게 저 보고 싶으셨나요? 네, 주말 잘 쉬고들 오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또 이렇게 방송을 계속적으로 또 봐주시는 분들, 요즘에 또 우리 PD님이 항상, 요즘에 시청률이 또 이렇게 고공행진 중이다. 우리 시청률이 고공행진하는 만큼 주가도 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 2대1이 8시 시크릿 노트 방송을 잘 보신다라면 아마 이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의 계좌도 살찌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우리 명절 전에 정말 좋은 결과 얻어서 꼭 고향들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강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 드릴 건 지난주에 이어서 게임주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남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방송을 못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뭐 주식은 하진 않지만 이 방송을 그래도 아들이 나온다라고 챙겨보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지인분들께서 가끔씩 이렇게 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들이 지난주에 어떤 기업 설명했어? 방송을 못 봤는데. 그렇게 또 질문들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혹시나 지난주를 못 보셨다라면 이번 주 오늘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게임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자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종목들을 내 계좌에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뭐 어떤 업종들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일단은 IT주를 한번 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대세는 결국은 IT였는데, IT가 없다라면 무슨 종목을 봐야 된다? 게임주를 보라고 했죠.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업종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명언에는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라는 명언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부흥기를 겪게 될 겁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 때문에 금융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건설,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건설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IT주나 또는 제약주를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게임주라는 거죠. 왜 그런지 정부 정책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그 전 정부부터 해서 지난 5년, 10년 동안 게임 산업에 대해서 워낙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를 또 이렇게 내놓으면서 실제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상당히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뭐 유럽이라든지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됐었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게임 산업이 상당히 우리나라 경기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매출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이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게임 업계 셧다운제 규제를 완화하자. 조금 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게임 산업들을 한번 키워보자. 그래야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산업들이 부흥을 겪게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IT주는 실적이 뒷받침된 상승이 나올 거고, 제약주는 글로벌 임상 신약 기대감에 의해서 불과 몇 종목들만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게임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기대감으로 1차적 상승이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출시가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 유료 게임 또 유료 아이템을 결제를 하게 된다면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예시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우리 보신 분들은 복귀 차원에서 왜 게임주를 봐야 되고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지금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셔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정말 올해 뜨거운 감자였죠.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아니죠. 출시 이전에 주가는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리니지 M이라는 게 사실은 리니지 1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98년대였죠. 98년 중세 판타지 RPG 게임으로 당시에 처음 나왔던 PC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PC 게임 당시에는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98년 PC방 시대를 이끌어갔던 게임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문제도 많았어요. 실제로 리니지 페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중독이 됐었고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켰던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모바일 버전으로 NC소프트에서 출시를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리니지 1을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들이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으로 넘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출시를 앞두고는 주가가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승을 달렸었는데 자, 중간에 여기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저게 뭘까요? 정확하게 6월 21일 리니지 M이 출시한 날입니다. 자, 출시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출시를 했으면은 이슈가 소멸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이게 웬걸?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 조정이 나오더니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리니지 M이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이 게임을 다운받는 우리 소위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곳에서 전부 다 1등을 했다는 거죠.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실제로 리니지 M 출시 이전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1차적 상승이 나온 겁니다. 1차적 상승. 바로 신작 출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나왔고요. 2차적 상승은 6월 21일 날 출시 이후에 바로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니지는 업계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평균 일 매출이 60억에서 7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어림잡아서 3천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이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누가 담을까요? 화면 보여드릴까요? 바로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등하는 종목을 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강한 종목들은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죠. 역시나 NC소프트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펀더멘탈에 의해서 2차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혹시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뜨거웠습니다. 넵튠이라는 기업이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PC로 하는 게임은 이 전 세계 1위 기업인 블리자드 회사에서 만든 롤이라는 게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현재는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요?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게임이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금 PC방 점유율 1위고 게임 업계에서 2위를 기록을 하는 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배틀그라운드 어디서 만들었냐면 블루홀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그 블루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넵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지난 7월부터 주가가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대세 상승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현재 PC 게임에서는 현재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뭐 앞전에 오버워치라는 게임도 역시나 있었으나 전 세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버워치의 뭐 과금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PC방 사장님들이 이런 뭐 금전적인 피해를 좀 많이 봤었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오버워치를 밀어내고 PC방 업계까지 살려낸 정말 우리나라 효자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넵튠이라는 기업도 그럼 누가 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뭐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블루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PC방 게임 점유율 상위권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매출적인 측면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출이 직결되는 종목들은 누가 사고 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또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없죠. 전부 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 자리가 너무 높은데 고민을 하시다가 못 사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실적을 기대하면서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정말 실적에 의해서 가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나요? 다음 자료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말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무슨 기업인가요? 넥슨GT라는 기업입니다. 네, 넥슨GT 과거에는 이 PC 게임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정말 뭐 많은 게임 있었죠. 실제로 이 넥슨GT 게임들 뭐 카운트 스트라이크나 또는 서든 어택, 카트라이더 같은 이런 여러 게임들을 만들었던 PC 게임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모바일 게임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사실 모바일 게임에선 성공을 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희선 씨, 우리 90년대 대표적 미녀인 김희선 씨를 광고로 썼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게임 X라는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면서 결국 출시를 해놨는데요. 출시 전부터 게임 업계에서는 이 게임 잘못하면 리니지까지 잡아먹을 수 있겠다. 리니지를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평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지난 8월 중순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8월 20일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자, 9월 14일까지입니다. 9월 14일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9월 14일 날 공식적으로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당일날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출시되자마자 이 게임이 리니지를 따라잡았습니다. 당일날 매출을 1위를 기록을 했고요. 1 매출이 7억까지 찍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날 2연상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입니다. 네, 온라인 공개방송 오셨던 분들에게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2연상까지 바라봤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상한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순히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왜 이 종목이 올라갔느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9월 14일 날 공식적으로 출시하면서 매출을 1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펀더멘탈적인 측면, 매출의 증가에 의해서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이 돋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사준다? 보겠습니다. 자, 현재 100만 명 다운로드 돌파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선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줬다?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들 매수세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상한가 나왔을 때야 매수세가 들어왔을 뿐이지 앞전부터 계속 사줬던 거는 외국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면 게임주들은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또 역시나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바로 게임주에 대해서 처음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입니다. 네, 펄 어비스라는 기업이죠. 제가 이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기업이고 이 하반기 시장에서 아마 보석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이 펄 어비스에 대해서 별로 평가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뭐 사드 피해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게임주들이 과연 얼만큼 가겠느냐, 실제로 뭐 공모 경쟁률 또한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종목. 아니다. 개인들이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그 물량들을 역시나 기관들이 사주면서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우리나라를 노린 게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매출 순위 1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유럽 시장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이 펄 어비스 매출 비중이 해외 77%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RPG 게임 검은 사막이 해외 매출 비중 74%, 네, 74%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74% 정도 되는데 현재 뭐 대만 쪽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많은 유럽인들이 이 게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실질적으로 프랑스에 가봤었는데 프랑스 지하철을 탔는데 이 게임을 하는 걸 정말 직접 봤답니다. 이 게임이 2014년부터 출시했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몰랐을 뿐이지 해외에서는 이 게임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독자적으로 게임을 개발한 이 펄 어비스 역시나 앞으로 성장성을 돋보일 수 있는데요. 성장성이 돋보인다면 누가 산다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산다고 했죠.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사실 신규 상장주는 보통 공모 차익이 첫날부터 좀 쏟아지면서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은 다릅니다. 신규 상장하자마자 연기금과 투신, 외국인들이 같이 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성 역시나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게임주를 사야 되는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1차적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는 출시되고 나서 잘 만든 게임 하나가 회사를 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잘 만든 게임 하나가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그 게임 회사의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게임주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게임을 찾아야 될까요? 자, 하나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게임을 봐야 될까요?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게임주들이 몇 개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인 종목들도 있고요. 상승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넥슨 GT나 앞전에 보여드린 펄 어비스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익을 봤는데 저 종목을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종목을 봐야겠죠. 자료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온라인 공개방송 오신 분들에게 무슨 종목 소개시켜드렸죠? 하반기 출시 기대자 로스트아크가 바로 800억 투자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800억 투자를 하면서 만든 개발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바로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이 무슨 기업이냐? 이 로스트아크를 만든 회사가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스마일게이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볼까요? 뭔지? 자, 제가 지난주 온라인 공개방송 오신 분들에게 바로 이 썬데이 토즈라는 기업이 스마일게이트가 썬데이 토즈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17.63% 정도 상승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잡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상승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것 같았으면 저 이 방송, 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새로운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포트리스라는 게임 아시나요? 정말 98년대, 90년대죠. 전 세계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이 미국에 있는 미국 블리자드 회사에서 만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흥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를 대항했던 우리나라 국내 게임이 바로 포트리스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었죠.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돼서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가도를 달렸습니다. 근데 이 포트리스가 모바일 게임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과거의 그 인기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포트리스가 모바일 버전으로 나온다라면 평타 이상 분명히 매출적인 측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PD님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렸고 분명히 게임주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트리스를 개발한 기업, 앞으로 하반기에 포트리스 같은 게임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오늘 게임주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게임주에 대해서 모든 걸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관련 강의, 꼼꼼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게임주는요,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1차 상승을 보여주고 또 매출 확대로 2차 상승까지 보여주는 정말 믿을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확실히 방증하는 것이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강한 매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주 앞으로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또 관련 종목으로는 NC소프트, 넵튠, 넥슨GT, 펄어비스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게임주 관련 강의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다시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우리 게임의 대장주들이 지금 전부 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신고가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작 출시를 예정 중인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리스 같은 게임을 또 모바일로 출시한다고 하니까 역시나 기대감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게임이 출시됐을 때 매출이 증가한다면 2차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제2의 넥슨GT를 한번 우린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게임주를 알려드리는 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될 건데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반기 출시 예정 중인 신작 게임주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부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관련 마지막으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상승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전환하고 있는데 상승한 거 대비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증가한다라는 건 잘못하면 종목들이 정말 차별적으로 어떤 종목은 폭락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상승하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종목들 아마 지금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종목들을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무슨 종목들이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주도주들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용잔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고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